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8학년도 5월 고2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수업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 알아맞혀 보세요. 흰 사발에 검은 콩을 붙여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 그럼 가까우면서도 먼 것은 무엇일까요? 달 아니면 마음? 정답은 눈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에이! 눈이라? 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눈에 관련된 우리말에 대해 알아볼까요? 눈시울, 눈망울, 눈꺼풀, 눈초리, 눈구석 등 눈과 관련된 우리말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눈의 어느 곳이 눈시울인지 눈망울은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눈구석인데요. 이곳은 코 쪽으로 향한 눈의 안쪽 구석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반대쪽 눈의 귀 쪽으로 째진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눈꼬리요! 눈꼬리 같죠? 그런데 눈꼬리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눈초리가 표준말입니다. 좀 더 알아봅시다. 눈꺼풀은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갗을 지칭합니다. 다음으로 눈시울은 눈 언저리에 속눈썹이 난 곳입니다. 이 부분은 윗시울과 아래시울로 나누어집니다. 또 눈의 한가운데 보이는 동그란 검은 부분을 검은자위라고 하죠. 그리고 바깥 부분에는 흰자위가 있죠. 이를 합해서 눈자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망울은 어느 부분일까요? 눈망울은 눈 아래 앞쪽에 도톰한 부분으로 가운데에 검은 자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눈과 관련된 말들을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렇지만 눈에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말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영화를 보시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눈시울은 이 그림에서 어디일까요? (2번) 이제 여러분은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배님, 다음 주에 우리 방송반에서 학교 쉼터 설치에 대한 취재가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경험도 없고 해서 걱정이에요.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지? 예. 학우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그렇게 하려면 방송반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는 등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후배의 방송반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좋아.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명심하도록 해. 우선 인터뷰를 잘 하려면 상대방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거든. 다음으로 인터뷰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훈훈한 미담을 전하기 위한 인터뷰와 두발 자유라에 대한 인터뷰는 그 목적이 다르거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거야. 상대방의 처지를 파악하는 것과 인터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 그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자신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말 바꾸어 다시 말하기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그것을 받아서 바꾸어 말한다는 뜻이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말한 내용대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내가 쉼터 설치를 원하는 하구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기자 역할을 해봐.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무려 1000명이 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점은 너무 복잡하고 운동장은 앉을 만한 곳이 없어요. (3번) 이제 여러분은 강연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철학회 회장으로 계신 정미라 박사님을 모시고 올바른 인식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얼굴이 천차만별이듯이 사람들이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는 올바르지 못한 방식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커라는 유명한 포도주 감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변호사였는데 아주 섬세한 미각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포도주의 등급을 매기도록 했고 그에 따라 포도주의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어느 포도주 산지에 가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걸 취소했더니 그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주 값이 절반으로 떨어질 정도였답니다. 이 사람이 안 갔을 때에는 포도주 맛이 좋지 않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뒷얘기가 나돌기 시작하면서 그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다는 거죠. 더 재미난 것은 파커에게 세계 최고의 포도주 감별사라는 평가가 오래 지속되니까 기이하게도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춘 포도주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커를 통해 좋은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의 입맛에 맞는 포도주를 만든 셈이 된 것이죠. (4번) (5번) 이제 여러분은 토론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텔미 열풍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의견이 다른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젊은이들의 텔미 열풍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젊은이들이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 베르테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모방을 하다가 중독 현상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베르테르 효과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저도 김 교수님과 같이 한때 인기를 끌다 사라지는 유행 정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노래가 꽤 나이 든 기성세대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저는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와 감성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텔미알풍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적 욕구와 감성이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좋아했던 7, 80년대 복고풍 음악에 대해서도 새로운 감수성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문화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 꼭지점 댄스 아시죠? 월드컵의 즈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아마 지금 길거리에서 꼭지점 댄스를 추면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무슨 현상이 유행하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고 인기가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썰물 빠지듯 잠잠해졌던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텔미 열풍은 단지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의 효과와 대중문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마케팅 전략의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감수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적 유전자가 창조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텔미 열풍을 둘러싼 대중매체의 효과와 마케팅 전략에 대한 김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문화적 유전자가 창조적이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텔미 노래에 맞추어 안무를 새롭게 변형하고 무대가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흥겹게 어우러진다거나 UCC를 제작하여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적으로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젊은이들의 문화가 저희와 같은 기성세대에게로 확산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